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맞아요. 돈은 모았는데 모은 돈으로 집 사는 건 꿈도 못 꿔서 차 산 사람도 많았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요즘에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쉽게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을 못 사니까, 집 사기에는 집값 비싸다 보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싼 차를 덜컥 구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좋은 차 많은 건 사실입니다. 좋은 차가 많은 대신에 차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차값 보면 좀 놀랍니다. 국산차를 보더라도. 왜냐, 국산차 요즘에 뭐 아반떼만 보더라도 프로브라면 3천만 넘습니다. 원래 아반떼가 이 정도 가격 안 하잖아요. 소나타도 뭐 프로브로 구입하면 한 4천만원 중반대까지 갑니다. 네. 소나타 프로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그게 아마 프로비일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많이 묶게 되면 기동세까지 해버리면 4천만원 중반대까지 갑니다. 지금 여러분 중고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문제 얼마 안 낸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4천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중고도. 그러면 새 차는 더 비싸겠죠. 그 스포티지 보니까 스포티는 풀업이 5천만원 하더라고. 5천만원 풀옵션 기준. 깡통도 한 3천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차값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가 좋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뭐 모은 돈 있어가지고 차를 뭐 이렇게 좀 차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모은 돈 없이 할부로 질러가지고 일단 몰고 보자는 마인드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게 그 고급 세단이나 외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좀 덜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 차를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근데 난 그게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 차를 좋은 거 몰아서 남들 인축하는 것보다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차를 갑자기 좋은 거 뽑으면 능력이 좋아집니까? 능력이 좋아질 리가 없죠. 왜냐, 차에 이제 과감하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달 나가는 차값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차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맞잖아요. 계속 몰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 키로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오래 몰게 되면 낡은 차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 못 사니까, 내 집만이 못 하니까, 뭐 결혼 못 하겠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차를 좀 굴리자.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좀 무모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집마련 하고 나서 좀 능력이 되니까 차를 모는가 하고, 내 보금자리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차를 지르는 거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보면 근시안적이야. 근시안적이란 말이 뭐냐 하면 당장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는 생각을 안 해. 저는 앞으로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주거비용은 점점 늘어납니다. 뭐 매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월세는 오를 거예요. 월세는. 왜냐, 월세는 수요가 많아요. 월세는 있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결혼을 못하고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많잖아.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사니까 같이 살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직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취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취를 하면 되면 월세 아닙니까? 근데 월세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점점. 근데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 많이 찾잖아요. 가격 올려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산 차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맞잖아요. 내가 살 때 6천만 주고 샀는데 5년 몰고 팔려고 하니까 3천만 원 받네.
근데 월세는 올라가네. 기름값도 올라가네. 보험료도 올라가네. 그럼 평생 월세 내고 사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런 걸 따져봐야 돼. 내가 어떤 좋은 차를 몰아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좀 어필하려고, 그런 목적보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차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차를 끌어가지고 어떤 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차가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차를 구입한 사람들 중에 내가 차가 꼭 필요해서 샀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에서 출퇴근함에도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보면 왜 주차 전쟁이 시달릴까요? 서울 같은 데 보면 골목 한가운데 차가 꽉 차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골목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좋은 곳이 아닌데 좋은 차는 많죠. 그리고 그런데 보면 차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나올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에 차를 못 빼주면 못 나오잖아.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럼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요 빌라에 하나 이제 원룸에 살 정도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 텐데, 이 사람들 왜 차 끄는 거야? 지금 이 시간대 나가면 차 막히는데. 이렇게 주차할 데도 없으면 매번 전쟁일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차를 끄는 거지? 이 생각 안 듭니까? 들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고급차 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다수는 고만고만한 급여를 받으니까요. 젊은데 신형차를 탄다, 저축도 안 하고 탈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나이 때 맞지 않게 G80 몬다, BMW 5 시리즈 몬다, 엑스포 몬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님들 나이 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상식적으로 힘듭니다. 대부분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당장 큰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런 나이에 좋은 차를 샀다, 그럼 그게 산 게 아니라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은 거.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갚아야 돼. 그 뻔한 월급에 그 갚아 나가려면, 유지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 난이도를 많이 올린 거예요. 남들은 돈을 모을 때 그 사람 모으고 싶어도 못 모아요. 왜냐? 그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상당하다 보니까. 요즘엔 이렇게 좀 허세 부리는 게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절대 다수는 고만고만한 급여를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특출나게 잘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또래.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가 300 벌잖아요. 그럼 내 주변 지인들도 300에서 한 350 이제 그 수익의 언저리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왜냐? 내가 고만고만하면 내 주변의 지인들도 고만고만합니다. 왜냐? 끼리끼리 올리거든요. 끼리끼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비슷한 소득의 범주에 있는 사람, 비슷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뭔가 얘기하면 통하는 게 있거든요. 레벨 차가 많이 나면, 만약에 내가 300을 버는데 누구는 800을 벌어, 그러면 이 레벨의 어떤 간극을 좁히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중소기업 다니는데 나랑 친한 친구는
강남의 로펌이세요. 그러면 이게 차이의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만나게 돼요.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주변에 남는 사람들 뭐냐? 나랑 특별하게 다를 거 없는 사람들. 예. 특별하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만큼 보면 그 사람도 이만큼 버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크게 차이가 안 나.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은 차를 mon다라고 하시는 거는 뭐냐면, 아, 저 사람은 자동차에다 이제 돈을 다 꼬라박았구나. 저축을 안 하고 사는가 보다. 딱 예측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지인이 뭐예요? 나랑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낸 지인이 뭐예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잠깐 알고 지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면 어떻게 사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나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나는 좋은 차를 못 모는데 그 사람 좋은 차를 몰았어요. 로또가 걸린 게 아닌 이상은 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분명히 제 모아놓은 돈 없어가지고 할부로 샀을 테고, 할부로 사면 매달 나가는 돈, 이자, 기름값, 유지비까지 하면 야, 월급 반 이상 나가겠는데? 야, 저축 못하겠다. 아, 뭐하러 힘들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나이대 내 벌이에 맞지 않는 차를 덜컥 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하면 당장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고, 나이만 가면 갈수록 이제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